대표적인 불자 의원이시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선 BBS 아침 저널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제 지역구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무악산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곧 아마 새 일출이 있어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올해 만든 각오가 좀 남다르실 듯한데요. 올 한 해 정치적 행보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정치인들로서는 좀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네. 2020년은 느낌도 좋고 어감도 좋아서 올 한 해는 우리 국민들이 통합하고 국민들이 나라 걱정 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4월 달에 있을 총선에서 다시 한번 선택되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공수처 법안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텐데 어떻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은 위헌이고 만들어져서는 안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 헌법상 검찰청이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네. 헌법상 근거 없이 검찰청보다 상위의 수사기관을 만든 것이 우선 위헌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검찰의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이 공수처는 오히려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미치도록 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깨는 것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절차적으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채워서 법사위로 가게 돼 있는데 57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 공수처법을 네. 위헌 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되면 내년 4월 15일 선거에 이 공수처법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네. 국민의 힘으로 저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상의 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 소원에 대한 주장을 하고 계신데 헌법 소원 어떤 절차로 언제쯤 제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헌법 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돼서 문제가 있어서 네. 우리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있기 전에 가처분으로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네, 가처분으로. 공수처법은 7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결론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시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는 해인데요. 정부 실정 심판론보다 보수 야당 심판론 이게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심 어떻게 지금 읽고 계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대목인데요. 역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은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여론조사하면 대략 30%대 전후 혹은 25%대 전후인데 네. 역대 야당의 선거 직전 지지율에 비해서 결코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역대 총선이란 것이 주로 정권의 중간 심판적인 성격이 강해서 네. 그런 성격으로 치루어지는데 아마 이 민주당 측이나 이런 데서는 선거 프레임을 중간 심판이 아닌 말하자면 보수 야당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고 네. 또 저희들은 KBS에서 조사하고 보도한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어쨌든 뭐 정부 심판론이든 보수 야당 심판론이든 이게 선거가 프레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대체적인 지적을 보면은 한국당에서는 그 프레임 설정 과정의 전략이 상당히 좀 부실하지 않느냐. 너무 이 장외투쟁에만 몰입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전략상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견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법적인 절차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들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 다수의 힘으로 다수의 행포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안에서 뭐 다수결 원리에 따른다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다 통과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이 이 장외로 나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전략을 새로 고민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네, 야당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 의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수 우파 간의 통합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군소 정당도 많이 생겨나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도 출범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상황이 예전보다 좀 복잡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통합 물 건너갔다. 연대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역대 선거에서 단합한 세력들은 선거에 승리를 했고 분열된 세력은 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열된 보수가 통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논의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이제 일단 선거법이 정해졌으니까 통합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때문에 통합이 어려워진 측면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만나본 제보수 세력들이나 정파들은 통합 없이는 모두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물밑에서 다양한 채널로 통합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통합이 되든 통합이 되지 않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순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부간의 결론이 나타날 것이다. 의원님께서는 뭐 통합 작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저도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소위 대한세력이라는 유성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지금은 이제 새 보수당이죠. 그쪽하고도 여러 채널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계의 의원들도 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 언론에 좀 나오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께서 뭐 이런 것도 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듣는 쪽에서 아마 기분 나빠지죠. 네네 그렇겠죠.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이 거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일단 힘을 합치자 이런 입장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명단 정치인을 포함시켜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야권에서 총선을 고려한 선거용 사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면 총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데요. 원래 특별 사면 제도가 이게 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왕이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뜻인데 이 삼권 분립의 사법부 독립 이런 것을 현저하게 해야 하는 그런 제도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사면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특히 이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인 사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170만 명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사면을 했는데 생계형 어떤 문제가 있는 국민들을 사면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건 좋지만은 시기나 이런 것들이 내년 선거에서 조금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자고 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면이 조금 문제가 많은 사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 쪽의 사면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이번에 18세 투표권이 주어진 고3들을 상대로 선거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그것이 지금 전교조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교육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인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혹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고 네. 또 이분은 아마 추징금인가를 많이 못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면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많이 지적되고 네. 있습니다. 자, 의원님 2020년 여의도 모습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제 경험에 의하면 한국 정치의 파행이나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법 절차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이 이 국민의 뜻과 다르고 또 나라의 성장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제발 정부 여당이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민심에 맞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귀중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적인 불자 의원이시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